무정자증은 저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거는 무정자증은 아니고 심한 감정자증이라고 하며 무정자증하고는 다릅니다. 무정자증의 원인은 일단 가장 많은 거는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.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.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은 선천적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고, 그 외의 경우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.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무정자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.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정자를 받아서 냉동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다른 원인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이하선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, 이하선염이 있을 때 같이 고환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이후에 다 낫고 나서 무정자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양쪽 고환이 다 염증에 걸리면은 그 확률은 더 높게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고환염이나 부고환염, 요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그것 또한 무정자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.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맞는 경우도 무정자증이 됩니다. 대부분 정상적인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안에서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돼가지고 정자 만드는 기능이 약화돼서 무정자증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의 투여를 중지하고 나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기다려보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, 그렇지 않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. 요즘 보디빌더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젊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무정자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무정자증 중에서도 한 30에서 40%가 폐쇄성 무정자증이고 한 70에서 60%가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폐쇄성 무정자증은 이제 고환에서는 정자가 잘 형성되지만 부고환이나 정관 혹은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정자가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를 이제 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고요. 이런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고환 크기도 대부분 정상적이고 하기 때문에. 하지만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는 이제 고환에서 정자를 잘 못 만드는 경우를 대부분 이제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, 이런 경우는 고환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. 국내 남성은 한 15cc 정도가 평균적인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계란의 소란 정도?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고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